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상되는 각종 공공요금 소식인데요. 인상되는 두 가지 공과금 소식과 공과금을 아낄 수 있는 정부 복지 정책, 보일러 난방비 절약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순서를 잘 봐주시고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도시가스 요금이 8월부터 인상이 되었는데요. 여름에 인상이 되었다 보니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지역 난방은 약 9%, 도시가스 요금은 7%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추가 인상이 될 수도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요금 폭탄 맞지 않도록 보일러 사용 시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복지 정책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도시가스 사용자를 위한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이 절감이 되면 절감된 만큼 정부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거 모르면 신청도 못하지만 신청을 안 하면 절대 못 받는 제도라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12월부터 다시 또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모르셨던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캐시백 지급 기준은 절감량에 따라서 달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캐시백 지급되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스 사용량이 400이었던 분이 올해 가스 사용량을 15% 아껴서 340으로 줄였을 경우 이분 같은 경우 캐시백을 12,000원 정도 전액 현금으로 통장 입금 받을 수 있고요. 만약 10%를 아낀다면 4,000원, 20%를 아낀다면 16,000원 캐시백, 30%를 아낀다면 24,000원을 전액 현금,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스비 절감액은 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청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도시가스 캐시백이라고 검색을 하면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기초소득 차상위 수급자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추가 지원 요건이 있으니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동절기 1인 세대 약 25만원, 4인 세대 약 59만원을 난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요금 감면, 바우처 카드 사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 감면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용기간은 내년 5월까지고요. 다음은 보일러 난방비 절약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외출 모드는 진짜 잠깐 외출할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많은 분들이 외출 모드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근데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에는 유용하지만 따뜻한 실내를 유지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출 모드는 보일러 제조사별로 다르지만 실내 온도가 8에서 10도 이하일 때만 보일러가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출 모드로 해놓고 실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버리면 다시 귀가했을 때 실내 온도를 올려야 될 수가 있는데요. 실내 온도를 1도로 올리는데 가스비가 7%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집을 비울 게 아니면 외출 모드 대신 실내 온도를 현재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은 상태로 해놓고 외출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수 모드는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보일러 온수 모드는 저중고 또는 1, 2,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저나 중단계 또는 1, 2단계에 놓고 쓰는 것이 가장 가스비, 난방비 절감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보일러 온수 온도는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30도에서 60도로 제어가 되는데요. 보통 가장 뜨거운 온수는 너무 뜨거워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온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없고요. 또한 온도를 가장 뜨겁게 해놓고 샤워기나 세면대 수압을 강하게 틀어놓을 경우 가스비가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수 모드는 내가 따뜻한 물을 사용할 때 적정한 온도 정도만 유지하면 되기에 전화 중단계 또는 1, 2단계에 해두시고 쓰시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모드는 50도 이상이 넘어가면 오히려 화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집이 단열이 잘 안 된다면 온돌 모드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실내 온도 설정 모드를 쓰던 온돌 모드를 쓰던 집 환경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외풍이 심하고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은 실내 온도 설정 모드로 맞춰 놓으면 창문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겨 집안의 훈훈한 공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난방이 계속 이루어져서 난방비가 더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땐 바닥 온도 기준으로 설정되는 온돌 모드를 해두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습도를 유지해주면 건강에도 좋고 공기순환에도 도움을 주어 실내 온도가 빠르게 오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습도는 40도에서 60도 사이로 유지를 해주면 좋다고 하고요. 습도 유지 방법은 가습기 등을 이용해주면 좋지만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빨래 등을 이용해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난방을 오래 틀다 보면 건조해지기 쉬운데 너무 건조한 상태는 피부에도 좋지 않고 호흡기 질환에도 취하게 해줄 수 있으니 습도를 유지해 따뜻함도 유지하면서 건강도 같이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옷을 평소보다 한 겹 더 입는 것입니다. 당연히 집이니까 편하게 반팔이나 긴팔 한 장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양말도 신고 슬리퍼도 신고 좀 더 따뜻하게 옷을 한 겹 더 입어주는 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난방비 절감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의 경우 단열재를 붙여주거나 외풍 차단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쇼핑몰에서 문풍지 등을 구매해 외풍 차단을 해주면 실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창문에 뽁뽁이만 잘 붙여도 2도에서 3도 정도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난방비 절감 효과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 유튜버니까 노후가 된 보일러 교체 관련 보조금 정책도 말씀드릴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노후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 가구는 6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제품의 경우 저소득층은 무상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 대비 연료율이 12% 정도 높아서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실 땐 이런 국가정책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조금 관련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요새 물가 오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상하수도 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사시는 곳 각 지역마다 다른데요. 2025년에 많은 지역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는 생산원가 상승과 경영적자 누적으로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는데요. 요금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오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예시를 보면 좀 더 와닿게 알 수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대략 2인에서 3인이 쓰는 요금 기준으로 2024년에 비해 2025년에는 월 약 2,000원 정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지역들도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니 해당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감면 정책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다자녀 등의 요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감면 정책을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상되는 공과금과 절약을 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